출마의 변을 먼저 좀 밝혀주시면서 대담을 시작하겠습니다. 민주진보교육감 전남 추진위 단일 후보 장성우입니다. 촛불혁명으로 새로운 시대가 왔고요. 새로운 변화가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또한 새로운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에 따라서 전남 교육의 새로운 변화와 혁신을 바라는 도민들 그리고 380개 시민사회단체가 민주진보교육과 전남 추진위원회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세 사람 후보를 대상으로 해서 ARS 투표, 현장 투표 그리고 여론조사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제가 단일 후보로 선정되었습니다. 전남교육의 혁신에 대한 도민들의 열망, 그에 대한 책무감 안고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학생, 교사, 학부모 모두가 행복한 전남교육 행복시대를 열기 위해서 감히 제가 출사표를 던졌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분위기는 유권자들에 대한 어떤 교육감 선거라든가 단일 후보에 대한 어떤 반응들이 어떻게 지금 나타나던가요? 2월 8일 날 단일 후보로 선정됐고 2월 13일 날 예비 후보 등록 첫날 제가 등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내부 경선 과정이 선거법 제약상 도민들에게 알릴 수가 있는 수단이라든지 공급이 좀 제한됐다고 알고 있습니다. 지극히 좀 제한됐습니다. 그래서 여론 주도층이라든지 시민사회 쪽 계신 분들은 좀 알고 있지만 일반 도민들에게는 거의 알려지지 않았던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선거 운동이 시작되고 특히 도지사 경선이 끝난 후에 저희를 지지하는 사람들 그리고 지역에서 선거 대책 본부를 만들고 있는데요. 그분들이 이렇게 본격적으로 활동을 하게 되면은 인지도도 좀 높아지고 타 후보와의 차별성도 이렇게 느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권자들의 반응은 좀 더 좀 나아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전남교육 현장을 잘 아는 37년 평교사 출신으로 인한 새로운 변화 그에 대한 기대도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직을 흡수해서 현실적으로 승부를 활용하려고 할 거예요. 근데 그런 전략이 있습니까? 장교육감님의 인지도라든지 선호도는 비교적 높은 편입니다. 특히 동부 지방이 그렇다고 봐요. 장만철 국감이 1기에 수천대 총장 재직 시에 진보교육감 후보로 추대될 때 그 과정에 참여해서 나름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일부는 가족교, 그리고 일부는 오인성적으로 나누어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선거 판세가 진행됨에 따라서 한쪽으로 쏠리는 현상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저도 장만철 교육감님과 인연이 있기 때문에 장만철 교육감님을 지지했던 분들을 영입하려고 하는 노력도 한편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바라시는 분들, 학부형, 학생,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후보자님들께서 어떤 좋은 정책을 가지고 계신가 굉장히 궁금합니다. 저는 학생과 교사가 만나는 교실의 변화야말로 우리 전남의 미래,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좌우하는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교실에서 아이들의 지적 능력이라든지 인성, 사회성이 키워지는 것입니다. 저는 교실에 미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를 위해서는 교실 변화, 교육혁명, 교실혁명이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지금까지는 주입식 교육으로 칠판에 이렇게 판서하고 그것을 주입하는 그런 식의 교육이었는데 학생 중심, 활동 중심, 참여형 수업, 그러니까 다양한 수업 형태가 있습니다. 그런 형태로 전환돼야 되고 그 과정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아이들의 능력이 키워지는 거라고 생각해요. 현장 교사들은 전남 교육이 7년 전으로, 8년 전으로 돌아갔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진보교육감 진영에서도 보면은 상당히 혁신 교육 정책이라든지 등등과 관련해서 많은 진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남은 좀 지체됐다.
형식화됐다라고 하는 비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실의 변화가 중요하고 학생 중심 수업 그리고 교육 활동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뛰어넘지 못한다고 하는 만구 진리를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됩니다. 교사가 자발성을 갖고 열정과 신명을 바쳐서 교육 활동을 임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아직까지 남아있는 비민주적인 그런 학교 운영 그리고 과도한 공모사업, 도교육청 중심의 정책사업으로 인해서 교사들이 진정으로 수업에만 매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은 마련되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교사들의 질을 높이고 교사들의 사기를 ang양할 수 있는 방안,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민주적인 학교 문화를 통해서 교사들의 열정과 자발성을 끌어낼 수 있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원이고요.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어떤 거라고 보십니까? 학생 수가 급감하고 있어요. 2007년에 비해서 2017년에는 무려 재학생 수가 10만 명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20만 6천 명이 재학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초중고가 822개인데 그 중에서 41% 작년 현재 60명 이하 학교입니다. 근데 그 비율이 현재는 작년에 41%였는데 거의 몇 년 안에 50%를 넘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농어촌 학교를 어떻게 살리냐가 중요하고요. 아시다시피 전남은 그 도서교육지, 농어촌 그리고 도시 아주 다양합니다. 전국 교육 현장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농어촌 학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역사회와 함께 하지 않으면 결코 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학교는 지역사회에서 외로운 섬처럼 떠 있어요. 그래서 지역사회와 소통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극적이고 수동적이고 때로는 방어적입니다. 학교 빗장을 열고 담을 허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살릴 수 있는 방안으로는 먼저 제한적 공동학군제를 실시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제한적 공동학군이라고 하는 것은 군 내에서는 이렇게 하나의 학군으로 만들어서 얼마든지 원하는 학교에 이렇게 진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요. 또한 인근에 있는 도시, 광역시 아이들도 자유롭게 이렇게 다닐 수 있도록 하고 반면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들이 타 시군이라든지 이런 데 전학하는 것은 일정하게 좀 제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찾아오는 작은 학교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걸 위해서는 전제가 필요합니다. 작은 학교가 교육과정을 특성화시켜서 뭔가 특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중학교는 그러니까 문화, 예술, 뭐 인문, 외국어 등등으로 이렇게 특화되는. 그래서 제가 있었던 다도 남편중학교 다도 분교가 있는데요. 그 학교 학생 수가 뭐 10명 정도로 이렇게 줄어든 때도 있었어요. 제가 그때 밴드부 지도교사를 했었는데요. 학원 선생님과 함께. 그래서 밴드 특화 학교. 그래서 밴드를 좋아하고 밴드를 하고자 하는 학생들이 그 학교로 이렇게 몰리고 광주에서도 전화하고 그래서 학생 수도 이렇게 늘어나고 그러고 인해서 뭐 지역사회도 좀 활성화된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농어촌 작은 학교가 자기만의 특성이라든지 주변의 여건을 활용을 해서 특성화 특화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남 교육 안에서 가장 쉽게 개혁해야 할 교육 부분이 있다면 저는 전임 교육감과 비교해서 말하는 소통 문제일 수 있고요. 본인은 진보가 아니라 실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그 방향성 없는 실용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분은 어쨌든 교육과부와 각을 세우지 않고 협력하는 가운데서 많은 예산을 따오고 그것을 교육시설 투자라든지 이런 전남 교육을 전남 아이들을 위해서 쓰는 것이 자기는 실용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전남 교육에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저는 일면 타당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보적인 교육 정책, 예를 들면은 뭐 역사 교과서 국정화 문제에 대해서도 지극히 이제 애매한 태도를 취했고 기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가장 현재 지금 전남교육청 안에서 개혁해야 될 부분이 어떤 부분이라고 보세요? 바로 이 소통 구조를 확립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요? 어쨌든 지금까지 전남교육청이 불통이었고 소통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문제가 발생했다고 보고 소통 문제 그리고 학교 현장의 비민주적 반응이라든지 민주적 학교 운영 체제를 제대로 바로잡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많은 분들과 만났는데 가장 변하지 않는 것이 학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학교 문화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면에서 민주주의가 꽃을 피게 만들어서 구성원들의 창의와 자발성을 끌어낼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고 저는 두 가지. 그래도 좋은 거 기능해야 되겠다 하는 게 있을 거 아닌가? 그게 좀 떠오르는 거 있습니까? 무지개 학교라든지 성상 무지개 학교 또는 시대된 독서 토론 열차라든지 교장 인사 시스템을 좀 투명화시킨 거라든지 학교 비정규직의 부분적이긴 하지만 최후 개선의 문제라든지 거버넌스와 관련해서 주민 참여에서 문제라든지 나중에는 그게 없어졌지만 교육장 권모제라든지 하는 측면에서 그리고 청년 문제에 있어서는 일부 개선되고 긍정적인 점수를 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현장의 변화를 끌어내는 데는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되면은 그러한 그 정책사 또는 연구학교 이런 것은 다양함이 좀 폐지하겠습니다. 전남교육청의 전교조 가입률은 어느 정도 몇 퍼센트입니까? 학교 가입 대상이라고 할 수 있는 교사들만 상대하면 38%? 40%가 좀 못 됩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중등 같은 경우에는 60% 넘게 가입돼 있고 기부감을 두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분들을 끊어 안을 수 있는 뭐 방안이라든가 그런 고민이 있으신가요? 전교조, 비전교조를 떠나서 오늘날 교육 현장 문제 그리고 그에 대한 처방을 저희도 계속해서 고민해왔기 때문에 물론 이제 반전교조 교사들 같은 경우는 저를 반대하겠지만 대부분의 교사들의 이 느끼는 문제의식이나 제 문제의식이나 비슷하기 때문에 그건 큰 문제가 되지 않다고 생각하고 새로운 변화에 대한 갈망들을 안고 있다고 보고 거기에서 비전교조 선생님들도 예외는 아니다. 장육교육감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하고 또 장육교육감님은 교육운동의 동지였고요. 장육교육감은 정말 교사로서 최고 교사였습니다. 그런 점에서 존경하고 나름대로 장육교육감은 전교조 활동을 통해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나름 노력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장육교육감 되시면서 그걸 좀 과도하게 이렇게 표현했다, 정책으로 나타냈다라고 하시죠. 그리고 전교조 선생님들을 이렇게 발탁해서 전교조 중심으로 끌어갔다는 그런 비판 소리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우려를 또 전남에서도 합니다. 저는 전교조 현장하면서도 그 참교육 실천과 교육 민주화, 학교 변화를 중요시하는 그런 입장에 서 있었기 때문에 교육이라고 하는 속성 자체가 점진적이어야 되고 그렇다고 봅니다. 그래서 충분히 저를 반대하는 사람도 함께 끌어안고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은 광주하고는 달리 전교조에 대한 지지나 선호도가 좀 떨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전남 같은 경우. 그래서 그것을 내세우지 말라 이렇게 충고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37년의 세월 대부분을 이렇게 전교조하고 같이 활동해왔고 전교육 실현이라고 하는 전교조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기 때문에 제가 온화하고 부드러운 리더십으로 포용하면서 함께 가면은 저는 장애국 교육감님보다 훨씬 더 잘할 수 있습니다. 반면 교사 삼을 수 있습니다. 다문화 학생들 9천여 명을 그 외가에 다녀오게 하겠다는 그렇습니다. 내용이 있습니다. 전남의 유초중고에 재학하는 다문화 아이들이 9,200명 정도 됩니다. 저희 해남이라든지 일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입학생이 다문화 아이들이 더 많은 학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문화 문제가 중요하고 우리는 이른바 수능주의로 상당히 좀 배타적이고 그래서 그 아이들이 학교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현재 한 7개 지역에서 다문화 예비 학교가 있는데 여기서 좀 확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문화 엄마들이 읽기하고 쓰기에 대한 조금 취약한 측면이 있습니다. 학교에서 알림장을 이렇게 해서 엄마가 그걸 잘 모르거든요. 교육청에서도 그걸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이제 여수에 국제문화 교육원이라고 이번 3월 1일 날 개교했어요. 거기에서도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9,200여 명 되는데 그걸 이렇게 한꺼번에 할 수는 없는 문제고 올해 상반기에는 뭐 베트남, 뭐 하반기에는 필리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추첨을 통해서 그 아이들하고 엄마는 가지 않습니다. 엄마랑 같이 가게 되면 엄마가 가서 안 온대요. 그리고 이제 아빠가 안 보내준대요. 그래서 이렇게 일정한 그 장소에서 외할아버지 그리고 외갓집 친척들을 만나게 하고 그리고 이제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1년에 2차례씩 특정한 국가를 이렇게 지정을 해서 추첨을 통해서 아이들을 선발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의 뭐 예산 부담 같은 것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중요하게 캐치프레이즈로 내걸고 있는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 그걸 내세워야 된다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곧 결정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어쨌든 이제는 대학 총장 시대에서 좀 벗어나서 교육현장 내부를 세밀하게 잘 알고 나름대로 해법도 이렇게 준비된 제가 좀 필요할 때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시죠. 그럼 이것으로 우리 장석원 후보님 대담 인터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